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청류 경계층에서 이 경계층인 경우에는 반드시 난류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층에서 청류 경계층에서 트레일링 엣지를 만나지 않고 계속 디벨로핑이 된다면 난류로 디벨로핑이 될 수밖에 없죠. 자, REX라고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X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길이 스케일을 뭘 선택했다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리딩 엣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길이 스케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길이 스케일이 중요한 길이 스케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X에 따라서 바운드리 레이어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스케일 X를 사용한 레이놀즈 넘버를 사용하는 겁니다. X에 따라서 만약에 경계층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X를 길이 스케일로 한 레이놀즈 넘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REX를 사용하는 건 X가 중요한 길이 스케일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델타 이게 X로 무차원했을 때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제 난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보통은 요겁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50만 정도가 되면 보통 난류로 전이가 되게 돼요. 근데 아주 조용한 실험실, 이게 50만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조용한 실험실, 전기도 아주 스테이블하고 벽면도 아주 미끈하고 모든 게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그런 경우라면 300만 정도가 되면 난류로 천이가 됩니다. 보통은 50만이라고 그랬는데요. 300만이면 무려 6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요 정도 디벨로핑이 되면 난류로 전이가 됐는데 우리가 관리를 아주 잘 해주게 되면 요거 6배만큼 더 청류 상태를 유지해서 여기서 비로소 난류로 전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이건 유체역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쉬운 건 뭐냐면 자 100만부터는 난류입니다. 100만까지는 청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50만에서부터 300만 사이에 어디선가 천이가 되는데 그 어디선가는 그때그때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전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샤프한 플랫 플레이트라고 그랬어요. 전체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0.5m, 50cm라고 그랬고요. 폭은 3m라고 그랬습니다. 이 벨라스티는 2.5m/s이라고 그랬고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이 한쪽 면, 이 플레이트의 한쪽 면에서의 드래그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드래그 폴스죠. 드래그 폴스를 구하라고 그랬고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바운드 레이어 시퀀스 델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A는 공기에서, B는 물에서, 조건은 20도씨 1기압에서. 몇 도냐, 그리고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기와 물 둘 다 비스카시티도 달라지고 덴시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조건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어펜딕스 A2, 어펜딕스 2에 보면 공기는 20도에서 1기압이죠. 덴시티는 1.2kg 정도 되고요. 큐빅미터당. 그리고 키네마틱 비스카시티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펜딕스 1번에서 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덴시티는 한 1000배 정도 되죠. 1톤 정도 돼요. 큐빅미터당 1톤 정도 되고 키네마틱 비스카시티는 10의 마이너스 6성 정도 됩니다. 요런 이제 물성치를 이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20도씨 1기압이란 조건을 준 이유가요. 자,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맞아요.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야 됩니다. 레이놀즈 넘버. 자, 먼저 공기에 대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면 왜 뭐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L분의 델타 이런 값을 그리고 CD 결국은 CD라는 건 이제 드랙 폴스를 알기 위해서 CD를 구하는 건데요. 이런 게 전부 레이놀즈 넘버의 펑션으로 다 구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얼마일 때,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일 때죠. 온도가 얼마일 때 누가 얼마인지가 결정됩니다. 누가 얼마일 때, U가 얼마일 때, L이 얼마일 때, 요 각각에 대해서 4차원, 5차원적인 그런 L분의 델타를 구하는 그 테이블을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건 다행히 이제 어널티하게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면 실험적으로라면 그래프 하나로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해서 이제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차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를 먼저 구해보면 공기의 키네마틱 비스카시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리고 파필드 벨라시티 2.5m/s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 길이는 0.5m, 50c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보면 83,300밖에 나오지를 않고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50만보다도 훨씬 작죠. 그래서 이 공기인 경우에 50cm짜리 판때기 위를 지나가는 경계청은 청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분의 델타를 구해보면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가 되겠죠. 레이놀즈 넘버가 83,3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값을 대입하게 되면 L분의 델타가 0.0173, 즉 L분의 델타가 1.7%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L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50cm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0cm를 양면에 곱해주게 되면 델타가 1cm 정도, 0.87cm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시퀀스는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CD는 어떻게 됐냐면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1.328이었어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283,300이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하게 되면 CD가 0.004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CD는 무차원화된 드랙 폴스이기 때문에 그럼 무차원수 CD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드랙 폴스를 2분의 1 로유 제곱 곱하기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CD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D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그렇죠? 요 값을 곱해주게 되면 드랙 폴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경우에는 이 평판에는 윗면 아랫면에서 다 드랙 폴스를 받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돼요. 실제 받는 힘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한 면에서 드랙 폴스를 얼마나 받는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를 곱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CD가 이제 0.0046이고 나머지 물성치들은 우리가 다 아는 물성치니까요. 대입을 하게 되면 0.026뉴턴. 이건 0이죠. 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0입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해서 레이놀즈 넘버, 비스카시티가 이제 달라지니까요. 키네마틱 비스카시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하고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요. 124만이 된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이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표면에서는 난류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트레일링 엣지를 만나기 한 3분의 1 정도 전에 벌써 난류로 천이가 됐을 상황. 전체를 다 난류로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스무스한 아주 조용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는 스무스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디스터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플레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라미나 영역에 속해 있는 300만보다 작은 그런 영역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가정은 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그냥 난류로 가정을 하는 게 훨씬 공학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청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델타도 구할 수 있고 CD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x분의 델타, 즉 L분의 델타를 구하면 이 레이놀즈 넘버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구하면 0.00448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인 경우에는 델타가 제법 두꺼웠죠. 1.3%, 1.7%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0.45%밖에 안 돼요. 즉 델타가 더 얇다는 이야기. 물인 경우에는 델타가 더 얇다는 이야기죠. 델타가 0.22mm밖에 되질 않습니다. 훨씬 더 얇아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크니까 더 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CD는 어떠냐면 레이놀즈 넘버가 더 크기 때문에 작다는 건 맞지 않죠. 이건 델타 자체는 사실 더 얇아지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드랙 폴스를 구하기 위해서 CD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유체공학적인 어프로치는 어떠냐면 무차원 세계에서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차원 있는 세상에서의 실제 물리적인 그 값들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요 무차원화된 세계에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 드랙 폴스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차원화된 드랙 폴스, 즉 CD에 대해서 먼저 구합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124만으로 주어졌으니까 그 값을 대입을 하면 CD가 0.0012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CD를 구할 때 사용한 2분의 1 곱하기 로유 제곱 곱하기 면적, 얘를 다시 곱해주게 되면 이 드랙 폴스의 요 값을 나눠주면 CD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CD를 알고 있으니까 요 값을 곱해주면 드랙 폴스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D가 0.0012가 되고 나머지 값들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드랙 폴스 한 면에 작용하는 드랙 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5.6뉴턴. 요 드랙 폴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약한 힘이긴 한데요. 어쨌든 5.6뉴턴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고 0.026뉴턴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힘이죠.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코멘트 달려 있는 걸 보면 드랙 폴스는 215배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CD 자체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공기일 때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배 정도 더 크네요, 진짜. 4배 정도가 더 커요. 하지만 그 CD에 뭘 곱해 주느냐,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CD가 크다고 드랙 폴스가 큰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D가 무차원화된 드랙 폴스긴 하지만 CD가 크다고 해서 드랙 폴스가 큰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원래 무차원화할 때 사용했던 요 값들 2분의 1 뭐 B 곱하기 L은 여기 똑같지만 로우가 얼마냐, 캐피탈 U가 얼마냐, 캐피탈 U도 똑같구나. 로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D 값이 4배 정도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density는 무려 830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4배 더 작고 830배가 더 크니까 200배 정도 더 큰 게 맞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이 비스카시티, 키네마틱 비스카시티는 56배 정도 차이 나고요. 덴시티는 830배 정도 차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U나 X는 동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1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건 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비스카시티의 2분의 1성, 그리고 덴시티의 2분의 1성, 뭐 이런 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트랜지션이 만약에 생겼다면 드랙 폴스는 5.6뉴턴이 아니라 요거의 2.5배 정도가 될 거란 이야기. 당연하죠. 난류로 천이가 되게 되면 앞에 청류는 조금밖에 안 되고요. 청류는 여기 124만일 때까지 124만인데 50만이 됐으면 레이놀즈 넘버 50만이 됐으면 벌써 난류로 천이가 된 거잖아. 그거의 2배 이상 더 가서 이제 트레일링 엣지를 만나게 되니까요. 3분의 1 정도만 청류 영역이고 나머지는 난류 영역이니까요. 난류 영역일 때 훨씬 드랙 폴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믹싱이 이제 그건
난류할 때 이야기합시다. 2.5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난류 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벽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 적분돼 있는 이 칼만이 개발한 이 적분 접근법에서 델타 에스테릭하나 세타가 어떻게 될 거냐, 델타는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10페이지에서 슬라이드 10페이지예요. 슬라이드 10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 월시어 스트레스라는 건 어떤 힘이냐면은 이 유체 덩어리가 이 벽을 얼마나 세게 밀고냐, 이렇게 이 마찰력이 뭐냐면 월시어 스트레스. 이 벽을 계속 이렇게 긁어가고 있잖아. 그게 월시어 스트레스예요. 그럼 유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없어질 거잖아. 어떤 에너지가 없어지겠어요? 유체가 갖고 있는 압력 에너지가 없어져요. 만약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면, 즉 압력 구배가 없는 경계청 유동이라면 압력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벌써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주로 어떤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리는 운동 에너지를 길이 차원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세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델타 dx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 d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사이에서를 요 사이에 적분을 하면 결국 요 면을 끌게 되는 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서 요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갖고 있던 운동량, 여기서 갖고 있는 운동량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운동량이 더 크겠죠. 하류로 흘러가면서 운동량을 조금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를 어디에 썼어요? 벽면을 긁고 지나가는데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세타는 사실상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월시어 스트레스를 dx에 관해서 dx로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잃어버린 운동량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물리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분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수학적인 이야기만 할 건데요. 요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식의 양변에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월시어 스트레스를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무차원이 되겠죠. 그 무차원된 게 뭐냐면은 프릭션 코에피션트, 월 프릭션 코에피션트 CF가 됩니다. 이거 무차원수죠. 뭘 의미하는? 벽면 전단 응력을 의미하는 무차원수예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무차원 나눠준 값이에요, 그냥. 요 상수를 그냥 나누어 준 거예요. 차원은 없어지죠. 근데 월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우변은 아마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나눠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변은 2만 남겠죠. 그래서 이 월시어 스트레스나 CF나 이런 값들은 이 어디서 중요한 값이냐면 난류 경계층은 두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벽면하고 벽면에서 좀 떨어졌을 때하고 중요도가 중요한 벨라스티 스케일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이 벽면에서 이런 값들은 어디서 세타는 그렇지 않아요. 세타를 구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월시어 스트레스나 CF 이런 값들은 뭐냐면 경계층 전체라기보다는 벽면에서 중요한 값입니다. 벽면에서 중요한 값이. 이 세타는 벽면에서가 아니고 속도 프로파일을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벨라시티 프로파일, 특히 벨라시티가 큰 부분에서의 벨라시티 프로파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우리가 난류 경계층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벽면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점성저층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는 부분은 대수중복층.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수중복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웨이크 리전. 요렇게 세 구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영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은 웨이크 리전에서 차지하고 아우터 리전에서 차지하고 이너 레이어가 아니에요. 아우터 레이어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웨이크 리전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델타를 한정해서 0에서 델타까지 생각을 하면 한 70%는 이 웨이크 리전이 차지를 해요. 30%는 대수중복층이 차지를 해요. 점성저층도 이야기했는데 왜 대수중복층이 30%를 차지한다고? 1% 이하거든. 비스커스 서브레이어는 1% 이하거든. 예. 그래서 그 영역은 무시합니다. 무시한다기보다 요건 너무 작아서 어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수중복층은 그래도 꽤 넓은 영역, 한 3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웨이크 리전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죄송합니다. 벨라시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월시어 스트레스를 다시 이 CF 벽면 마찰 계수를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델타에 대한 펑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R이 델타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R이 델타. 그러면 이제 이 델타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월 근처가 아니고 전체 스케일을 전체 속도 프로파일에 대해서 양변을 똑같이 전체 속도 파일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CF는 뭐냐면 벽면 가까이 스케일로 표현한 값이에요. 우변은 뭐냐면은 벽면 근처에서의 프로파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전체 속도 프로파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 대수중복층에 대해서 속도 프로파일로 요 속도 프로파일을 R이 델타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레이놀즈 넘버 델타 길이 척도를 랭스 스케일을 델타로 사용한 레이놀즈 넘버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에스테리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 나와 있네요. 유에스테리카는 별거 아니에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속도 스케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속도로 표현한 거예요. 속도의 차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이 월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벽면 가까이에 있는 점성저층하고 대수중복층은 월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를 많이 받거든요. 캐피탈 U, 파필드 벨라시티가 얼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월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좌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원화된 속도 프로파일을 구성을 하더라도 캐피탈 U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동장하고 저 유동장하고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난류 경계층 경우의 이야기죠. 월시어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무차원화를 하면 다 콜랩스가 돼서 똑같은 프로파일 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월시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속도 프로파일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벽면 근처에서의 속도 프로파일은. 그럼 벽면에서 떨어져 있는 웨이크 리전에서는 월시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 웨이크 리전 가지고 표현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너 레이어, 아우터 레이어가 웨이크 리전이니까요. 이너 레이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수중복층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에스테리카는 결국 CF로 표현될 겁니다. 왜냐? 유에스테리카는 원래 월시어 스트레스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유에스테리카는 루트 로분의 월시어 스트레스예요. 이걸 조금만 조합을 하게 되면 월시어 스트레스를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무차원을 하게 되면 CF가 되잖아요. CF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시어 스트레스는 CF 곱하기 이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는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U는 루트 U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고 U에스테리카는 캐피탈 U 곱하기 루트 2분의 CF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 속도 프로파일 U에스테리카 분의 U는 U에스테리카 분의 U는 U에스테리카 분의 캐피탈 U는 그러니까 그 만나는 부분 만나 이 델타일 때 델타일 때를 이야기한 y가 델타일 때를 생각한다면 요걸 건너뛰고 이야기했구나. 어쩐지 y 이퀄 죄송해요. y 이퀄 델타일 때의 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죄송합니다. y 이퀄 델타일 때의 속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은 캐피탈 U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부정확한 이야기죠. 왜 부정확한 이야기냐면 y 이퀄 델타일 때는 U가 캐피탈 U인 건 맞지만 요 속도 프로파일 요 식에 의해서 적용받지 않아요. 이건 어디에서 적용을 받냐면은 벽면 가까이에서 0.3 델타 정도 되는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식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여기 CF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고요. CF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고 CF는 월시어 스트레스니까 벽면 가까이에서 이너 스케일이 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요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이 0.7, 요 0.3 델타에서 델타까지의 속도 프로파일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이제 근사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y 이퀄 델타일 때 요 식에서 U는 얼마냐면 캐피탈 U라는 식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y 이퀄 델타를 대입하고 U 대신에 캐피탈 U를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U에스테리카 분의 캐피탈 U를 구해보면 요 식으로부터 U에스테리카는 캐피탈 U 곱하기 루트 2분의 CF가 되는 거죠. 그럼 U에스테리카 분의 U, 캐피탈 U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의 역수, 즉 루트 CF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변에 있는 요가 누분의 델타 U에스테리카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누분의 델타 U 곱하기 캐피탈 U분의 U에스테리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값은 뭐예요?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값이죠.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근데 길이 스케일을 뭘로 사용한 레이놀즈 넘버다? 델타를 사용한 X가 아닌 델타를 사용한 레이놀즈 넘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R이 델타예요. 그리고 캐피탈 U분의 U에스테리카는 이미 구했죠. 루트 2분의 CF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변에는 요걸 대입하고요. 우변에 이 로그 안에는 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멋집니다. 왜 멋지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레이놀즈 넘버를 알면 R이 델타를 알면 R이 X를 알면 사실 R이 델타를 아는 거죠.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할게. R이 델타를 R이 델타를 안다고 일단 생각합시다. R이 델타를 알면 CF를 아는 거예요. 레이놀스 넘버를 알면 X를 알면 델타를 알게 되고 델타를 알면 R이 델타를 아는 거니까 R이 델타를 알면 CF를 알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은 월시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차원으로 된 세계에서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어떤 값, 여기서는 CF죠. CF를 알게 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차원이 있는 세계에서 어떤 유동장이 있어요. 그럼 그 유동장에서 레이놀즈 넘버를 알게 되면 그 상황에서의 CF를 우리가 우리 선배님들이 구해놓은 요런 과정을 통해서 CF를 알 수 있게 되고요. CF를 알고 다시 현실 세계로 딱 되돌아와서 CF는 월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U의 제곱이에요. 그 값들을 곱해주기만 하면 월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벽면에서의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벽면에서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를 측정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구하기 힘든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를 알더라도 이 CF 값이 explicit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implicit한 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안에도 CF가 있고 로그 밖에도 CF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CF equal function of Reynolds number 이렇게 explicit하게 주어져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function of Reynolds number로 주어져 있죠. 근데 implicit하게 주어져 있다. explicit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터러티브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레이놀즈 넘버가 만일 때, 10만일 때, 100만일 때, 1000만일 때 CF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CF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작게 이해를 작게 제 말을 들었다면 CF가 무차원화된 벽면 마찰 응력이라더라. 벽면 전단 응력이라더라. 요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레이놀즈 넘버가 CF가 점점 작아지니까 벽면 전단 응력도 점점 작아지겠지. 작아지네. 사실이 아니에요. CF는 작아지지만 월 시어 스트레스는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 요 CF에다 뭘 곱해야 다시 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U의 제곱을 곱해야만 벽면 마찰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구나. 요 경우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류로 가는 거니까요. 월 시어 스트레스가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저기서는 아니죠. 어떤 경우든 아닌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임플리시트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요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레이놀즈 넘버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explicit한 식으로 다시 근사를 하게 되면 요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CF는 0.02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식 칼만의 적분 이론 요 식에다가 요 CF 대신에 요 식은 대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explicit하게 주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implicit, 레이놀스 넘버에 대해서 explicit하게 주어져 있는 요 식은 그냥 CF 대신에 요 값을 딱 이렇게 대입해서 요 값이 꼴 요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요 값은 요 CF에 대해서 explicit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X 불행히도 이 프란들의 근사식인 CF는 0.02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6분의 1승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요 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자, 세타는 벽면 근처에서의 값이 아니에요. 원래 데퍼니션 자체가. 속도 프로파일을 적분해야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속도 프로파일 다시 볼게요.
요게 측면에서의 속도 프로파일입니다. 난류에서의 속도 프로파일은 요거예요. 10만일 때, 100만일 때, 1000만일 때 난류에서의 속도 프로파일은 이겁니다. 근데 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2차식으로 2차 포물선식으로 속도 프로파일을 가정을 해서 요 세타를 구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을 가지고 이 속도 프로파일을 요 세타를 구하게 되냐, 세타를 구할 때 사용하게 되는 속도 프로파일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번스 루트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요거 7분의 1성 델타 분의 y의 7분의 1성에 비례한다. 자, 이건 다 아우트 스케일을 사용했죠. 델타도 아우트 스케일이고 캐피탈 U도 아우트 스케일. 월시어 스트레스로 대표되는 이너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벽면 근처에서 도미넌트한 스케일이 아니고 이 전체 속도 프로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속도 프로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7분의 1 법칙을 따르는 그 속도 프로파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 속도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 과정은 너무나 쉬운 산수죠. 72분의 7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요. 72분의 7델타. 그럼 좌변도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되어 있고 CF도 역시 CF가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변도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다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이렇게 돼요.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 이꼴 얘를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CF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 이꼴 요 값으로 두면은 즉 레이놀즈 넘버의 6분의 1성은 9.72 그러니까 이 개수들을 다 정리를 하면 이제 9.72가 돼요. dx분의 d 델타가 돼요. 근데 x하고 델타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에서 r이 x하고 r이 델타라고 적었을 때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 길이 스케일만 다른 거잖아요. 키네마틱 비스카시티도 똑같고 벨라시티도 똑같은데 x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dx분의 d 델타 대신에 d 레이놀즈 넘버 x분의 d 레이놀즈 델타로 적어도 괜찮잖아. 예, 요 둘 사이에 다른 점이 x하고 델타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 r이 델타는 r이 델타끼리 모으고 r이 델타가 없는 r이 x는 r이 x만 한 변에 두게 되면 요렇게요. 이거 다음이네. 그렇게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r이 델타는 0.16 r이 x의 7분의 6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양변에 r이 x를 나눠주게 되면 좌변은 r이 x분의 r이 델타가 되니까 x분의 델타가 조금만 더 할게요. x분의 델타가 되고요. 우변은 레이놀즈 넘버의 7분의 1성분의 0.16이 됩니다.